네, 장원성 앵커는 이 생명체가 왜 세포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좀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이처럼 생명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낸 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생물학 산책의 저자 이일하 교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생물학 산책의 책의 부제를 보니까 21세기에 다시 쓰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하셨어요. 예.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작동하는 원리, 매뉴얼을 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 매뉴얼을 숙지하잖아요. 네. 물론 젊은이들은 경험을 통해 감각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나 스마트폰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새 폰을 사면 먼저 매뉴얼을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읽어보죠. 네.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몸을 더 잘 활용하려면 생명이 작동하는 원리, 매뉴얼을 숙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책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생명의 흐름부터 진화 과정까지 이렇게 5가지 주제를 다루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구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의 집필 의도가 생명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매뉴얼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한참 글을 써 나가던 중에 점심 먹고 산책을 하는데 생명은 흐름이다 라는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네. 이 화두와 운율이 맞으면서 전체 책 내용이 매뉴얼 같은 느낌으로 읽힐 수 있도록 각 5부의 제목을 간단한 선언문 같은 형태로 지어보았습니다. 생명은 흐름이다. 네. 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아들 녀석에게 어떠냐 하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해서 우선 책 내용의 개요에 따라 제목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책을 쭉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제목에 대해 인상적이었다고 평해줘서 한편 뿌듯했습니다. 네네. 생명의 5가지 특성, 물질 대사나 환경에 대한 반응, 유전, 정보, 진화 이 5가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네. 역시 과학계에 계신 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 게 우연한 기회에 이런 발상이 떠오른단 말이죠. 산책을 하시다가 생명은 흐름이다 이렇게 떠오르셨군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신경 쓰셨던 주제와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5가지 주제 모두 중요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기울인 주제는 딱히 없습니다. 네. 다만 생물학 관련 일반 교양 서적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내용이면서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생명은 정보다라는 주제의 4부인데요. 네. 최근 게놈이라는 용어가 일상 대화 속에서도 대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많이 접하게 되지만 정작 게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를 전문가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생명의 설계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게놈 정보는 건축을 지을 때의 청사진 혹은 설계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접기를 할 때의 순서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 네. 아이들에게 종이학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 때 설계도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접기의 순서를 가르치는 게 아이들이 쉽게 종이접을 접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네. 네네. 이렇게 아이에게 설계도로 종이학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낭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생명은 정보다라는 4부를 구성했습니다. 네. 게놈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생명체가 발생하는지 그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교양 생물학 책에서는 잘 소개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제 책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 하나가 아닐까 자부합니다. 네. 그리고 생명은 흐름이다. 생명은 정보다. 이 부제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는데요. 네. 사실 지난해 수능 문제 중에서 생명과학 문제가 출제 오류 논란을 빚었었잖아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도 좀 쉽게 다루셨던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이 나오기 직전에 수능 생물 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한 걸 보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에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저땅 오페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네. 어쩌면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나름 그 문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중복 답안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예. 그 이유가 이 책에서는 사실 깊이 다루지 못했던 유전자라는 용어의
엄밀한 정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유전자를 단지 단백질 생산을 하는 명령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 명령어의 유전자 스위치에 해당하는 프로모터 부위가 유전자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건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프로모터 부위가 당연히 유전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실제로 문제가 출제된 생물 문항에는 프로모터 부위가 포함될 수밖에 없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마치 프로모터 부위가 유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고요. 그쵸. 유전자들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서로 이제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물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한편으로는 뭐 언어 철학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고등학교 교과서에 엄밀하게 기술되어 있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뭐 그걸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니까 누구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실 이 수능 생명과학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이 교수님의 책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바라는 점과 또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계라고들 합니다. 물리학과 화학의 지식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그 지식들을 이용해서 21세기에는 생물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미 생물학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의 일상적으로 게놈 이야기를 듣고 있고 네. DNA 유전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생물을 이해하지 않고는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밥상에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GM 농산물, 이거 먹어도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혹은 내 몸에 유전병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살아야지 되는 건지 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할 때 생물학적 지식이 점점 더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하는 업체가 나타났을 때 이를 제재해야 하는지, 제재한다면 어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등등 많은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 판단이 생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네네. 때문에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교양인이라면 반드시 생물을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물을 네. 이해하라는 말이 마치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명을 잘 알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작동하는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이 생명과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물학 산책의 저자 이일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